양반 여성의 정숙과 정절을 빛내는 필요악. 기생. 성종 13년인 1482년 1월 사대부와 왕족이 한 여자를 두고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사자는 홍행이란 기생으로 그녀 집에서 왕족인 청풍군 이원과 전 부평부사인 김칭이 멱살잡이를 한 것입니다. 김칭이 이원의 힘에 밀리는 듯하자 홍행이 나서 이원의 허리를 앗는 바람에 이원의 윗도리가 찢겨져 나갔고 기회를 잡은 김칭이 이원의 손을 깨물어 버렸습니다. 성종실록 137권 성종 13년 1월 16일 을류 첫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사헌부에서 기생홍행 전 부평부사 김칭 청풍군 이원의 죄유를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르기를 전 부평부사 김칭이 기생홍행의 집에 이르러 청풍군 이원과 서로 붙들고 원의 왼손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죄는 유리장 100대에 도 3년과 고신을 모두 추타하는 데에 해당하고 홍행이 김칭을 풀리게 하기 위하여 원의 허리를 아는 죄는 유리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홍행의 죄는 정상과 유리 서로 맞지 아니하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홍행은 김칭의 애첩이었는데 이원이 홍행을 탐내 벌어진 일로 욕정과 질투가 힘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은 상해까지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원과 김칭 두 사람의 이날 다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여일 전에는 길거리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켜 세간을 놀라게 했는데 큰 소리로 따지고 들며 서로 머리를 움켜쥐고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종부시에서 청풍군 이원이 숙부 이유창에 첩기인 홍행을 간통한 죄를 아뢰다.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청풍군 이원이 일찍이 그의 칠촌 숙부인 송림 부정 이유창에 첩기인 홍행을 간통하였으므로 이미 그를 파직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징계되어 고치지를 아니하고 다시 간통할 뜻을 품고 밤중에 홍행의 집에 갔다가 그때 홍행의 남편인 김칭과 더불어 큰 길 가운데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의 무행이 이러하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김칭은 장 100대의 노역형인 도형 3년을 받았고 이원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서울에서 추방당해 지방에 머물게 하는 부처 형벌을 받았으며 홍행 또한 중형을 받았습니다. 장 90대의 도형 2년 반의 처벌이었으며 더구나 옷을 벗고 매를 맞아야 했는데 홍행이 김칭을 도우려고 이원의 허리를 안아 풍속을 손상시켰다는 게 표면적인 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홍행의 더 큰 죄는 사실 다른 곳에 있었는데 임금이 하명하는 말에서 드러나듯 조선의 위정자들은 홍행이라는 기생의 존재 자체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라 보았습니다. 이는 지배층 자신들이 기생제도를 존속시키면서도 기생을 남자를 홀리는 요물이라 탓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태도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기생의 이런 면을 인정하지만 좀 더 정직했는데 기생의 음탕함과 난잡함이 교육과 환경에 의해 길들여진 결과라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풍요와 음탕한 일, 정을 옮기고 바꾸는 일에 길들여졌으므로 그들의 성품은 흘러다니고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 또한 남자들은 모두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정약용, 다산시문집 진주이기 사기. 조선시대 기생은 공노비로 이들은 기녀 호적인 기한에 이름을 올렸고 나라에서 이들을 관리했는데 대체로 50세까지 기역이라는 국력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기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라 행사나 의례에서 가무를 행하거나 진행요원을 맡았으며 외국 사신을 접대하고 변방지역 군관을 위무했는데 여기에는 성접대가 포함됐습니다. 기생은 가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서울에서는 장학원에서 지방에서는 교방에서 기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조선 후기엔 관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민간의 유흥 수요에 부응해 일반인을 상대로 가무와 성적 향락을 제공했는데 조선시대 기생은 신분제의 최하층을 이루는 관비로 나라에 속한 공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인 홍직필은 음란으로 대표되는 기생의 행실조차 제도가 빚어낸 산물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가기생제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창기를 메추라기나 까치처럼 바라보면서 다시는 사람의 도리로 대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창기의 행실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일 따름이니 어찌 창기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음란함을 가르치고서 정숙하지 않다고 나무라는 것은 술을 강권하면서 취했다고 꾸짖는 것과 같으니 어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도리이겠는가? 홍직필, 매산집 기경춘전. 삼강호륜이라는 도리를 내세워 엄격한 윤리사회를 천명하고자 한 조선은 기생의 재능과 성을 나라에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이중성을 보였으며 기생도 양면성을 가진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 신분상 최하층 여성이면서 최고의 예능인으로 성적 향락을 제공하면서 또 문학 소양과 예술 재능을 가진 당대의 교양인이었습니다. 조선 지배층은 실제로 어렵지 않게 기생의 성을 향유해 고위 관료를 지내며 기생의 수청을 받았고 때로는 기생을 첩으로 들이기도 했는데 원칙적으로 금하는 일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해군 일기중 초본 150권, 광해 12년 3월 1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1620년명 만력 48년. 제신과 조관들의 기생 동거를 장학도감에게 살피게 하다. 전교하였다. 전후로 하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제신과 조관들이 대부분 기생을 데리고 살면서 국가의 대례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 어떤 사람은 병탈로, 어떤 사람은 퇴가로 핑계대고 현탈하여 드리고 외방에서 올라온 서툴러 쓸 수 없는 기생으로 메꾸어 쓴다고 하니 지금 이 대례의 사체가 매우 매몰스럽다. 그러니 하나하나 나오도록 독촉하였으되 만약 나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집 가장을 적발하여 입기하고 처치하라. 그리고 현탈하고 퇴가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도감으로 하여금 살펴서 처리하게 하라. 지금 관청에서는 음란한 창기를 두고 양성하면서 출장 온 관원이 있으면 창기를 예쁘게 단장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서 그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다. 이를 두고 반기라 하며 예사롭게 욕정에 빠져 정사를 그르치는 경우까지 보인다. 풍속 또한 문란하게 한다. 깨끗한 본심을 잃어 욕정에 빠지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유향원, 단계수로. 조선 전기부터 기생은 윤리를 해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근원으로 지목됐으며 이에 따라 기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됐습니다. 지방관이 관기 다스리는 일로 시간을 빼앗기고 사대부 간의 기생을 두고 질시와 반목이 심하다는 것도 폐지 주장의 한 이유가 됐습니다. 기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는데 관기를 없애면 의례 실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북방을 지키는 군사를 위무하고 사신접대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체로 현실적인 필요를 들어 기생제도를 옹호했고 여기에는 양반층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포함됐는데 세종 때 기생을 폐지하자는 의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허조는 성품이 결백하고 곱기 때문에 반드시 기생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보았으나 허조는 기생 폐지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기생을 관청의 물건이라고 하면서 벼슬아치이면 누구든 기생을 취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기생을 없앤다면 나이 젊은 조정 관원이 지방에 나가서는 필시 양갓집 벼자를 함부로 희롱하거나 빼앗아 죄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 관기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허조의 말에 나라에서는 기생 없애는 일을 중지했다. 유향원, 단계수로. 딸과 아내의 정숙함을 위해서는 기생제도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기생은 양반 관료이면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고 했으니 기생은 양반층 여성의 정절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 역할을 다하는 셈입니다. 조선 지배층은 지배질서 유지를 위한 한 방편으로 유교적 가부장제를 구축하고자 했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가부장적 사회는 일반적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가부장제는 그 어느 사회보다 완강해 여성은 남성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존재로 규정됐으며 법과 제도로 여성의 활동 영역을 가정 내로 제한하고 여성의 역할을 가사 노동으로 한정했습니다. 성도 강력하게 통제해 여성의 성적 쾌락 추구는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돼 단죄의 대상이며 여성의 성욕 표현은 음란으로 간주되었는데 가정에서 여성의 성을 통제하기 위해선 남성의 성도 어느 정도 규제해야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가 도덕에 의해 통제받았고 공경과 분별에 기초한 부부간의 예의로 삼으면서도 남성은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충족시킬 장치를 유지하고자 축첩제와 기생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에서 관기제도로서의 기생은
지배층 남성에게 주어진 일종의 합법적 외도 대상이었는데 기생은 양반 여성의 정숙과 정절을 빛내는 필요악이자 희생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양반 여성의 정숙과 정절을 빛내는 필요악이었던 기생 이야기였습니다.